한 잔 올려놓으시죠. 지금 오늘 할 제목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은 것은 문명과 자연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지금 녹화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것은 뭐라고요? 제목이 타이틀이? 차담이요. 장르. 타이틀이 아니라 장르가 차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의가 아니고 차담. 그러니까 노가리요? 네, 노가리. 차 마시면서 노가리 푸는 거. 근데 좀 수준 높은 노가리. 그죠? 책을 안 읽다가, 진짜 책을 안 읽었어. 그러다가, 우연찮게 책방에 갔는데, 엔트로피 법칙이 눈에 띈 거야. 근데 이 책을 지금 중학교 때 읽었다고 그랬잖아. 나보다 몇십 년 전에 읽은 거야? 88년도 그때쯤이요. 나는 96년도에 읽었으니까, 내가 한 8년쯤 후배네. 네. 네. 근데 이해하고 읽기는 했어? 아니죠. 아무 내용은 모르죠. 나는 진짜 내가 문과생이잖아. 문과생인데, 물리학이니, 화학이니, 수학이 이런 거 안 좋아해요. 할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우리 수학선생님은 그때부터 그런 걸, 원래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좋아했어요, 이과를. 좋아해 가고 있죠. 이제사? 진짜 공부를 시작하시네, 그러면? 그럼요. 그런데 그때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책이 굉장히 나한테는 생소했는데, 이 책을 꺼내들어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서문을 읽어보고, 목차를 읽어보고 하면서, 진짜 그 짧은 순간에 깜짝 놀란 거야.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까? 그래서 나 사온 거야.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사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와서, 이걸 내가 그렇게 오래 안 읽은 것 같아. 금방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충격을 엄청 받았어. 근데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 이제 그때 기억으로는 뭐냐면, 그때는 사실은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높은 데서 에너지가 낮은 대로 모든 물질계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때 이 책을 읽을 때 느낌으로는 자연계는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확대시키면 우주를 물질로 봤을 테니까, 우주나 자연계나 물질계는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이렇게 변화해 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질서가 없는 상태로 바꿔져 간다. 카오스. 그런 걸 읽은 기억이 난가요? 안 나죠. 안 나죠? 그런 걸 안다고 하면 내가 자존심 좀 상하겠죠. 카오스적인 상태 이런 거는 한참 후에나 그렇지. 이해하지. 그 당시에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읽고서 뭔 내용인지 몰랐으니까 당연히 충격이죠. 뭔 내용인지 모르면 충격을 안 받는데. 어떻든 경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엔트로피 법칙을 그때 이 책을 읽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로 계속 이런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또 내가 이제 알므로부터 자유를 내가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안 봤어요. 더군다나 문과생인 주제에 얼마나 이런 걸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충격을 받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제 우리의 삶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서 삶, 그 다음에 이런 우주, 자연은 이제 에너지가 쓸모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에 쓸모 있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상태로 바뀌는 거를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데서 에너지가 낮은 데로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할 때, 그러니까 우주는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점점 질서가 없어지는 쪽으로 지금 간다고요. 이제 물은 아래로 흐른다. 그러죠. 연기가 이렇게 피어나면
쫙 피는 거 흩어져 버리죠. 카드 있잖아요. 쫙 나는 뭐 카드 놀이를 못 하는데 화토장이라 할까? 카드 좋습니다. 화토장이나 카드나 뭐 이런 거. 카드가 이렇게 처음에 딱 질서가 이렇게 딱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카드를 한번 이렇게 쫙 뿌리면 이게 어떻게 돼? 질서가 흐트러지죠. 그래서 질서가 있는 쪽에서 질서가 없는 쪽으로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은. 그리고 질서가 없는 쪽에서 질서가 있는 쪽으로 이걸 다시 주워 담기가 쉽지 않다. 주워 담으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물질량을 동원해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이렇게 엎질러요. 엎질러면 어때? 여기 바닥에다 물 엎질르면은 물은 여기에 처음에는 질서 있게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쓸모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담겨 있었어요. 근데 물을 엎질러 버렸어. 그럼 이 물이 쓸모 없는 정도로 이렇게 쫙 흩어지는데 이 상태 밖에 이렇게 엎질러져 있는 흩어져 있는 상태를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담기가 어렵다. 자연의 법칙은. 이건 점점 물이 한번 엎질러지면 계속 흩어져가지고 쓸 수 없도록 바꿔진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나는 그때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전제가 있더라고. 엔트로피 법칙에는 닫힌 계에서 그냥 그 고립된 물리계에서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적용되는 거예요. 고립된 물리계, 물질계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고립됐다. 그러니까 고립됐단 말은 폐쇄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구가 있다. 그러면 지구에 어떤 에너지가 다른 행성이나 무슨 다른 계로부터 흘러 들어오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또 태양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우리 은하계로부터 들어오고, 우리 은하계도 사실은 물리적 우주 전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이제 물리적 우주라고 봐야 되니까 결국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물리적 우주예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그 물리적 우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닫힌 계가 아니잖아요. 폐쇄적인 어떤 그 물리계가 아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물리계라는 게 피지컬 하는 그러니까 세계, 피지컬한 세계. 근데 나는 그때는 혼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도 물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질계, 육체도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소위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질계라고 하는 이것이 그것도 닫힌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 불변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낭비를 하지 않아도 자연은 저절로 쓸모없는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얼마 안 가면 우리는 다 멸망해. 네, 멸망하게 돼 있는데. 자연계도 자연도 쓸모가 없는 쪽으로 가고 우주도 쓸모가 없는 쪽으로 가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이런 걸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형이상학적인 이걸 좀 관심이 많고 그런 호기심이나 그쪽에 대해서는 직관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공부량이 좀 부족했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그 엔트로피 법칙 이걸 보고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사실은 그걸 계속 발전시키지 못하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우연찮게 그 도올 김용수 선생님 강의를 TV에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강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도올 선생님이 이 엔트로피 이야기를 한 거야 갑자기. 내 눈이 번쩍 떴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공백이 있는데 그때는 나는 아무런 사유를 그 엔트로피에 대해서 더 이상 지식도 없고 사유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항상 기대에 깔려가지고 내 속에 어떤 근심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야. 난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건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과학계에서 점점 우리는 종말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충격이잖아요, 실은. 근데 이게 내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뭐 형이상학적이든 아니면 어떤 철학적이든, 뭐 과학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 뭐 그랬는데 그때 이제 도울 선생이 그때 소개해준 책이 이성의 기능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화이트 헤드. 20세기 194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세기의 뭐 철학계의 거두였죠. 네,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미국의 독일 사람이잖아요. 동양 철학에 대해서 아주 능했어요. 네,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발제문인데 그것이 이제 제목이 뭐냐면 The Function of Reaso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한 게 이제 제목이 이성의 기능.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 reason이라네. 이성의 기능, function. 늘 이제 그때 이렇게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발표한 어떤 그런 발제 내용을 뽑아가지고, 도울 선생님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여기다 주소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좀 특별하게 했죠. Writer Alfred North Whitehead. 발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독일식. 저 책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간단해요. 나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생명계나 자연계나 또 물질계, 그 다음에 지구 포함해서 우주가, 이제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종말의 길로 가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생명도 물질이라고 봤던, 전제했던 암묵적인 그런 전제가 예전에 나의 그런 사회 흔적, 궤적이 아마 그렇게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엔트로피 법칙이 나한테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됐었는데, 이 화이트헤드라는 이 사람이 이성의 창진적 기능, 이성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창진적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이성의 창조적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성이 창조한다는 말은 이성은 생명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이성이라고 해요. 여기서 위에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생명 자체가 갖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하향을 하는 거예요. 하향. 화이트헤드 말로 하면. 저 높은 데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를테면 이제 계곡물이 저 높은 데서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흐르듯이 말이죠. 그런데 계곡물을 거슬러 가는 존재가 있어요. 뭐가 있죠? 계속 계곡물을 거슬러 가는 존재가. 연어나. 그렇죠. 연어는 바다에서 강을 통해서 계곡으로 이런 쇳도론까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어라든지. 우리는 이제 여기 계곡이 있는데 피리. 나는 이걸 날피리라고 부르기를 좋아해요. 이 날피리들은 비만 오면은 물살이 이렇게 세게, 물살이 세게 흐르잖아요? 더 신이 나. 더 막 뛰어올라. 신기한 것은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기억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모아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또랑에서 뭘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붕어라든지 비만 오면은 이게 어디서 갑자기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골에 있는 그 작은 쇳도ron까지도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미꾸라지든 뭐 붕어든 피리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들이 날피리들이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데 폭포수 있잖아요. 폭포도 치고 올라가. 혹시 비 올 때, 네. 소나기 올 때, 네. 하늘에서 미꾸라지 떨어진 거 봤어요? 영상으로만 봤어요. 공 출신 치고는 직접 경험은 못 해봤구나. 못 봤어요. 봤어요? 이건 뭐 도시에서 살았을 것 같고, 그죠? 혹시 없죠, 이런. 좀 불행한 사람들이구나. 나는 어렸을 때 진짜로 마당에 이렇게 떨어져요. 건달 맞네, 건달 맞아. 그러니까 그때는 하늘에서 떨어진다. 비를 타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없고 이게 어떻게 떨어지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미꾸라지들이 비가 오니까 비를 타고 올라간 거야. 비를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마당으로 떨어진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생명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화이트헤드는 이성의 창진적 기능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엔트로피는 어때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물은 위에서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밑으로. 그죠? 근데 위에서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화이트헤드는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이거를 그 생명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회오리 바람으로 해서 그 받아가지고 떨어진 뭐 회오리 바람 안 불었으니까. 안 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요즘은 설명을 하대요. 네.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 에너지가 높은 것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우리가 순행이라고 해요. 네. 이제 지금 설명한 그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는 것을 보면은 에너지는 질서가 있는 쪽에서 질서가 흐트러진 쪽으로, 그럼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쓸모 있는 쪽에서 에너지가 쓸모 없는 쪽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걸 순행이라고 한다면 지금 생명은 이 순행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걸 역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역행이라는 말 듣고서 진짜 흥분을 했어요. 나 이 심적 희열, 이게 진짜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 왜요? 왜? 이 문명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누가 망해간다고? 아니, 엔트로피 법칙, 내 지금 이해 속에서, 네. 여기는 중학교 때 읽었을 때 잘 뭔 말인지 모르지. 근데,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저변에 그동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응어리졌던 근심덩어리. 이 문명이 망해가는구나. 지구가 결국 망해가는구나. 심지어는 우리가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 생명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망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바꿀 수 있다? 그것도 생명이 그 중심 기능인 이성이 이걸 한다?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헤드는 여러 생명들이 실제로, 이 자연의 그 물질계, 물리계의 그 순행을 거슬러 올라가는 예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 걸 다 설명을 쭉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요. 뭐 고군과 여수 간에 막 그 대교 같은 것도 놓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만 그렇죠. 뭐 이렇게 요즘은 뭐 완도와 뭐 해남 간에 연륙도를 낸다든지. 뭐 그래서 섬이 이렇게 그 대교로 연결이 돼버리잖아.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걸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문명이잖아요, 지금. 다리를, 자연에 지금 무슨 섬에다가 왜 다리를 세워? 그렇게 큰 다리를. 저쪽 신안 어디 쪽에는 뭐 천사대교. 1400m인가요? 그게 1000km인가요? 1000km는 아니죠. 네. 하여튼 천사대교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난 안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대교를 놓고,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인간 아니고도 원숭이도 그렇게 하고, 물고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대요. 그 자연을 거스리는 행동을 한대요. 이게 생명의 창조적 기능을 지금 애시하고 있는 여러 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와서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의 기능을 잊고서, 그때는 좀, 다시 새로운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내가 이제 서구의 과학자들에게서 또 서구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영적 전통 있잖아요. 영적 전통에서, 우리가 이뤄내는 성과라든지 성취해온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요즘은 서구의 과학자들이 많이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하고, 이를테면 양자의 과학이라든지 후성 유전학이라든지 뇌신경과학, 그 다음에 요즘은 무슨 정신생리학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풀어야 했던 그냥 화학, 물리,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리적인 현상을 전부 물리나 화학으로 풀려고 노력했던 그런 게 과학 역사라면 지금은 의식이 이 그 물리적인 것의 중심 원인이 된다,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향 인과라고 해요. 의식이 원인을 제공해서 우리 물리적인 법칙 자체를, 우리 생리적인 어떤 것을 만들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끌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제가 이거 보고서 저도 이 화이트헤드가 제시했던 생명이 역행한다고 하는 그 어떤 그 발견이 거기서 나왔더라고. 최근에 저는 공부를 그걸 접했지만 그게 뭐냐면 신트로피예요. 신트로피는 뭐냐면 엔트로피가 정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적 기능을 가지고 역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건 이 개념이 화이트헤드는 훨씬 전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립한 사람이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1974년에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기능을 설명한 화이트헤드보다 나중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47년에 죽었으니까.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센트로피 개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엔트로피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반대 방향에서 이를테면은 엔트로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면 센트로피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을 주도하는 하나의 방향, 흐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그 에너지 흐름이 양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지금 사부님께서는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반야신경을 너무 좋아하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지금 제목을 뽑아놨어요. 네. 내가 이 차담의 형식으로 공즉시색, 네. 색즉시공, 네. 공불이색, 네. 색불이공, 네. 뭐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게요. 지금 말씀 듣고 나서 딱 든 생각이 From order to disorder, 색즉시공, 그 다음에 신트로피는 무질서에서 질서, 공즉시색, 이런 그냥 개념이 퍼뜩 떠오르는데, 기본 베이스가 있으면 저렇게 이렇게 확 비약 논리로 바로 아니 너무 가는 것 한 가지 개념으로 모든 걸 담으려고 하는 좀 집중력은 좋은데 조금 근원적인 이해가, 본질적인 이해가 좀 더 있으면 그렇게 그건 좀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 어떻든 이제 일단 한잔 하고 합시다. 내가 뭐 과학자가 아니고 그러면서 막 이걸 아는 척하고 설명하기 좀 지금 그렇잖아. 사부님하고 나의 감상으로 설명하는 게 낫지. 공통점이 2개 있는데, 근데 그 의미가 정반대예요. 지금 사부님은 방학 때마다 시골 내려가서 그런 자연 생활을 동경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촌놈이라서 사시사철 나무하러 가랴, 밤매러 가랴, 그 다음에 소목이러 가랴, 거기에서 농촌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주고 일탈이라고 할까? 네, 뭐 그렇고. 이게 자연에서 문명으로 가고자 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 책을 읽고서 아까 뭐 쇼킹했다고 하죠. 그렇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그 충격이 뭐 기쁨이라든 이런 게 아니고 절망으로 오는 충격이란 말이죠. 저도 똑같이 절망인데
왜 읽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그런 건 이제 절망이 아니야, 이제. 아니 쌍님 책 좀 줘보세요. 엔트로피. 이거를 왜 중학교 때 이렇게 손에 넣으셔서 지금 우리가 제목은 문명과 자연인데 엔트로피 설명을 주고 왜 했느냐. 그러니까 문명을 해석하는 문명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또 자연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하나의 그 프레임 같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 그 다음에 신트로피는 나중에 도입됐지만 신트로피라고 하는 프레임이 여기에서 어떻게 요용한가 이것을 나는 좀 유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야기한 건데 그 사실은 엔트로피 방향이 따로 있고 신트로피 방향이 따로 있고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엔트로피나 신트로피나 이 방향이 일관성으로 흐르느냐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생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딱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엔트로피가 무진장하게 증가된 사람이라고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안 씻고 부시시하고 지저분해지고 방에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해가 좋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네. 요즘에 저기 유튜브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네. 부자가 되려면 네. 청소부터 시작하라는 게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일단 부자들은 엄청나게 청소를 한대요. 근데 저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했더니 이 엔트로피 법칙에 그게 그렇죠.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효용성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내가 수행을 하고 정갈하게 있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좋은 기운으로 어떤 행위를 창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맞습니까? 좀 달라. 접근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 할 때는 물리적인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란 말이에요. 열역학 제1법칙을 아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배웠죠. 그렇죠. 부정기가 폐쇄된 이 공간에서 아까 말한 그 고립된 그 물질 세계에서 에너지 총량은 절대 불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열이 저쪽으로 흘러가고 여기를 물을 끌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좀 식은 것 같지만 공기로도 나가고 이리도 가고 우리가 몸으로도 데우고 해서 그 에너지 총량은 안 변한다 하는 것이 에너지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주적인 법칙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기계공학과나 이과생들을 보면은 이건 절대 불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사고 자체가 지금 와서 나의 이해에서 비춰보면은 이거는 그 우주에 대한 이해, 소위 우주를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그 오해예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계 자체가 이것을 이제는 다시 성찰해야 하는 상황이 나는 그렇게 봐요. 잘 모르지만 모르니까 더 용감하지. 그러면 잠깐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들 보면은 엔트로피가 그 증가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리듬을 어떤 식으로 화이트헤드는 설명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창진적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걸 잘 활용하지 않고 삶은 어떻게 돼요? 어제 했던 거는 똑같이 살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런 거예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점점 게을러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무질서가 더 심해지는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드미컬해. 말이 리드미컬해서 멋있게 들리잖아요. 근데 리드미컬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 이건 창조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청소를 해가지고 새로 분위기를 정돈하고 바꾸는 것은 새롭게 혁신하려고 하는 거,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함께 설명을 하는 이런 신트로피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말로 하면은 이성의 창진적 기능인 거예요. 변화하고 바꾸고 그 기존의 질서를 맹목적으로 순응한 게 아니고 기존의 질서 자체를 역행하는 것. 그게 청소고, 그렇죠. 그게 청소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신트로피고, 그게 수행이고. 근데 이제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꼭 그렇지 않아요. 수행은 겉모습이 수행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이런 게 수행이 아니고 그때 그것을 하는 마음가짐이 수행이에요. 이게 좀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신트로피의 개념이 핵심이 어디로 가냐면 그 에너지가 수렴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다시 그 역행을 하는 걸 이걸 갖다 신트로피라고 한다. 아까는 에너지가 어땠어요? 흩어지는 쪽으로 갔죠. 그런데 이것을 에너지가 수렴되는 쪽으로 한다. 제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에너지의 중심축을 향해서 에너지가 다시 모아진다. 그게 우리 창작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경전의 축기. 그러니까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면 맞아요. 네.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각성을 할 때 우리는 우주적 그 에너지의 중심축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중심에서 외곽으로 흩어져 있다가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쫙 흘러나가다가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할 때는 영적인 각성을 한다, 깨달음을 한다. 이럴 때 수련을 한다고 할 때는 다시 중심축으로 모아져 오는 것이거든. 그 중심축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우주적 근원 에너지. 근원 에너지의 흐름에 결합하는 거예요. 합의되는, 접속한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그걸 채널링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이제 중심축에서 멀어져 가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으로 한다면은, 엔트로피 법칙에서, 그 반대로 흐르는 신트로피는 중심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영적 자각, 각성. 여기서 화이트헤드는 이성의 창조적 기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화이트헤드의 개념을 좀 넘어서 가야 된다는 게 봐요. 그렇게 보면 신트로피 개념이 좀 더 정확하게 보인다. 이 이야기도 나중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빅뱅이라고 하는 지금 과학계에서 굉장한 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빅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 그 이론? 이름 따라 가설 같은 건데,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가 진화해와. 인류가 탄생하기까지 우주가 탄생하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류가 탄생하고 인류가 진화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또 한 축에서는 최근에 이제 발견된 어떤 하나의 과학의 이론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홀의 발견 들어봤죠?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3명인가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단 말은 과학계에서 공인을 했다. 근데 이게 그 낭설이 아닌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고 블랙홀 현상을 알기 위해서 다큐 같은 것도 제작되고 막 그랬던데, 저는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현상과 빅뱅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게 둘인가? 그러니까 빅뱅이 만들어지고 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질서에 의해서 이걸 막 흡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좀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하고, 나중에 내가 블랙홀과 빅뱅이 실은 우리의 의식 현상이다, 의식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동시적인 현상, 양방에서 동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와 신트로피가 일어나는 현상과 같아. 이 원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